청년들의 정치 한판.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청년들의 정치 한판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여준성 지역위원장, 개혁신당 강릉의 이영랑 당협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여준성 위원장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 뭐 탄핵 국면이고 새해도 됐지만 그 제주 여객기 참사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우울한 소식들이 많은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 좀 여쭙겠습니다. 저 이제 지역위원회를 새로 꾸리면서 예. 이제 사람들도 새로 만나고 이제 저희 조직을 새로 다지는 그런 작업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국면 때는 계속 원주에서 또 서울에서 이제 그 탄핵 집회 참석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좀 보내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옆에 계시는 이영랑 개혁신당 강릉 당협위원장. 이 처음 나와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강릉시 개혁신당 당협위원장 이영랑입니다. 원주방송국은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지금 정치가 국민들 필요하게 하고 계시는데 조금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나와서 한 목소리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강릉에서 지금 바로 오신 건가요? 네, 조금 빨리 출발했습니다. 눈발이 약간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대관령 넘어오는 게 아시다시피 이 대관령이 산맥이 너무 높아서 또 가까우면서도 이렇게 어쨌든 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먼 길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격적인 소식에 앞서서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을 하나씩 꼽아와 주십사 얘기를 드렸었는데 먼저 베스트 소식부터 만나볼게요. 아주 공교롭게 두 분께서 같은 소식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자, 먼저 그럼 이영랑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은박지 속 집회자. 네, 요즘 뜨겁죠? 네, 세모 은박지 쓰여 있는 초콜릿 같은 모양 아시죠? 예. 저는 너무 눈물도 나고 가슴도 아프고 이 추위에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너무 속상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가슴 좀 감동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감동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라고 할게요. 그렇군요. 네. 마음이 아파서 베스트 소식으로 꼽아 오셨다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최강 한파 속에서도 밖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고 그게 또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에 가져오신 것 같은데 여준성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이 베스트 소식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베스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은박 쓰고 있는 이제 집회 시위자들 이렇게 저도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그 굳건한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이럴 수가 있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빨리 이 국면이 끝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에 저도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두 분께서도 이제 생각하시기에 요즘에 이런 시위 모습들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데자뷰도 아니고 8년 전에 또 탄핵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지금도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회가 우리 예전에 생각하면 데모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슨 문화? 문화 같은 그런 그래서 뭐 우리 K-팝 이런 것처럼 K 집회? 세계적으로 정말 너무 뭐 유명세를 탔다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짜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게 이 추위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집회를 너무 힘들고 속상해하지 말고 조금 즐긴다고 하면은 덜 힘들면서 우리가 또 나라를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집회도 이제는 문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이제 집회 그러면 무겁고 네. 폭력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를 상상을 하는데 예. 이제 이 정부가 그 국민들한테 총을 들이대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도 저렇게 발랄하게 이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구나라는 예. 거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겠구나. 그래서 그 면에서 저는 좀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이번 집회의 모습들, 뭐 이 은박 담요로 네. 이제 둘둘 둘러싼 그런 시민들의 모습을 비롯해서 응원봉을 들고 예,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 의외로 예. 젊은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저는 또 관심이 많은지 진짜 몰랐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연말 연시에 식당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회식을 해야 되는데 야 네. 우리 회식하지 말고 집회 장소로 가서 문화를 즐기자. 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예. 자영업자분들이 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주말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그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말 이제는 많이 우리보다가 깨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밝은 희망을 또 이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워스트 소식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현안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두 분께서 모두 가져오셨는데요. 먼저 여준석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어떤 소식 워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한남동 관저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 보시면 이 다른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란이라는 거고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들이댄 그런 범죄자를 체포해야 되는데 그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방패막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화가 나는 뉴스였고 네.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간 분들이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았어요.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네네.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조배수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판사 출신 의원들이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데 앞장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현장에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걸까요? 이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법부를 불신하거나 사법부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판사 출신이고 법률가 출신이신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워스트로 가져오셨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체포 불응하고 있는 대통령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워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대통령이 뭐 계엄령 이후에 저희한테 대국민 연설을 하셨었죠. 예. 어떠한 법적, 정치적에도 제가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서 그 말하고는 정반대로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언제까지 뭐 도망은 아니지만은 피하는 그 모습 벌써 뭐 3차까지 갔다고 하는데 오늘의 영장이 또 이제 공수처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 회피하는 모습이 점점점 문제가 해결됐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더 본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국민들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빨리 본인이 소상히 밝힐 것은 좀 밝히고 또 뭐 법적으로 달게 받을 것은 받았으면 하는 그 대통령의 모습 좀 안타깝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에 불응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떤 이유라고 좀 분석을 하시나요? 한 가닥의 희망? 왜냐면 그 지지율이 갑자기 지금 꽁충 뛰어 올랐어요. 국론을 분열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모를 탄핵을 피해가겠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3차까지 이렇게 나온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시민들이 또 이렇게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 좀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본격적인 소식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92.7 따라하면 내 연금을 키워주는 말. 키워드림, 키워드림, 키워드림. IRP 투자엔 잊지 말고 키움 키워드림 TDF. 키워가는 퇴직연금의 시작. 키움 키워드림 TDF.
키움 투자자산운용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전 투자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보수 및 수수료 등 발생 가능.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원주시 협찬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전자석 안전띠를 어기면 과태료 3만 원. 그 정도는 거뜬히 낼 수 있다고요? 그럼 혹시 이건 어떠신가요? 안전띠를 매제하는 경우 사고 시 중상을 입을 확률은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의 최대 9배, 치사율은 약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도 거뜬하신가요?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원주시와 함께합니다.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매주 화요일 코너 청년들의 정치 한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영랑 개혁신당 강릉 당협위원장, 여준성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두 분께서 꼽아오신 베스트 소식 그리고 워스트 소식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정치 이슈들을 꼽아오셨고요. 본격적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민일보에서 이제 새해에 강원도민들의 민심을 듣는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크게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오늘은 정치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들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강원도민일보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0일 만 18세 이상 강원도 거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 미네 의뢰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 3사로부터 가상 번호를 제공받아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은 95%, 응답률은 8.4%였습니다. 자, 현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라고 인용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강원도민 10명 중 6명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여준성 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예, 강원도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지난 총선 여론조사 때도 보면 한 43% 정도가 보수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61.1%라는 것은 꽤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대답이 나온 것이요? 대체로 신년 여론조사들 보면 거의 네. 60% 초반대에서 80%까지 가긴 하는데 강원도가 61.1%라면 저는 낮은 편은 아니다. 보수적인 동네에서도 이 정도까지 되고 있다는 건 특히나 이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본인들의 바람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탄핵 기각이 될 거를 바라는 분들도 32.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꽤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평소 민심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라고. 네. 보수층에서도 탄핵에 대한 인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영랑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전국적으로
보기에는 좀 많이 낮은 편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다 보니까는 그 연령층도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높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보수색이 더 진하게 짙죠. 있죠. 예. 네. 그리고 더 큰 거는 또 지역 자체의 국회의원들도 훨씬 더 지금 더 비율도 많고 네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기 아.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전체에서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보는가, 뭐 이렇게 연령대별로는 살짝 이렇게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6명은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대답을 한 상태고, 만약 이제 반대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2.4%, 잘 모르겠다는 6.5%가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팬덤 정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극에 달해 있다라는 지적도 많은데 강원도 역시 어떤 진영 간의 의견차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더 뚜렷해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더 희석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떤지 이제 두 분의 분석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이영랑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갈수록 더욱더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갈라진다. 네, 더 갈라지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또 탄핵 시국에서 봤을 때도 처음에는 좀 더 이제 뭐 진영 대결보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같았었는데 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지금 양쪽 그 진영 쪽이 더 갈라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사안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진영 간 분위기는 더 철저하게 더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준석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네. 그 탄핵에 대한 그 반대 기류가 한 20%대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0%가 넘는 조사도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사실은 두 번째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사실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탄핵이 될 거라는 걸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고 전 국민이 TV로 생중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곧 바로 대선이 돌입이 될 것이다.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진영 간의 양상으로 좀 갈라지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진영 간에 뭔가 이렇게 좀 더 뚜렷해지는 이런 양상들의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선거라는 국면으로 가면 어차피 지금은 우리 한국 정치가 중도 정치가 없지 않습니까? 1대1 구도로 이번 총선 대부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네. 1대1 구도 상황에서는 이게 진영 간에 갈라진다는 것보다는 누가 더 좋은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느냐를 가지고 할 건데 지금은 정책이나 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비슷한 정당 이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영락 위원장님께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얼마 전 현수막을 봤는데 이재명만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난 그런 모습을 보고 정책은 사라지고 우리가 지금 상대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치가 지금 너무 뿌리 깊게 되어 있어요. 뭐 윤석열이 아니면 안 되면 이재명이 안 되면 또 대안이 또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더욱더 이제 양쪽 그 진영 간에 팬덤은 더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보다는 누구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좋은 정책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좋은 인물과 좋은 정책과 다양한 그런 안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뭐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의 차이가 또 느껴지시는지도 궁금해요. 이영락 위원장님 어떠세요? 대관령을 넘어왔는데요.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영동 지역 사실 강릉, 동해, 삼척, 속초까지 다 이제 바닷가 쪽이잖아요. 영서보다는 보수가 훨씬 더 좀 많이 강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대관령이 이렇게 높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영서는 그래도 좀 반반 정도 인구도 좀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하는데 용동 지역은 유난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게 심각한 이유가 뭔가 보면은 오랫동안 한 사람의 인물이 집권하고 있는 거죠. 자리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의 구미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15년, 20년 차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리 깊숙이 있다 보니까 그 결집이 물론 보수 결집이긴 하지만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사람이 바뀌어야만 밑에 우리 지지자들도 좀 이렇게 변동이 있고 흐름이 있을 텐데 바뀌지 않은 그 한 분 덕분에 네. 더욱더 바퀴 색깔이 진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또 연임을 하고 유지를 해온 만큼 네, 뭐 4선 5선 하면 좋게 하겠지만 그만큼 더 뿌리 깊게 바뀌지 않고 있다. 예,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의 차이를 좀 이렇게 제대로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또 여준석 위원장님께서는 좀 저도 이제 이번 조사를 보면 사실 춘천이나 원주가 한 63.5% 정도 평균 그렇게 나왔거든요.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그런데 동해권은 56.4%예요. 좀 더 그러니까 강원도 평균보다 더 낮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또 더 통계를 좀 자세히 보니까 동해 쪽이 진보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20%가 안 됩니다. 19.2% 정도 되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보수도 23.2%여서 이 춘천이나 원주보다 보수가 또 작아요. 근데 중도가 40%가 넘습니다. 그 이야기는 본인이 보수이면서도 이번 탄핵 국면에는 창피해서 보수라고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소위 샤이 보수가 되겠네요. 중도로 넘어간 거죠. 자기가 보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볼 때 저는 지금 이 구도가 굉장히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해도 동해라고 해서 계속 보수가 집권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인물이 나온다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40%의 중도층을 의 표심을 잡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차기 대선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원도민들의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결과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준석 위원장님께 이번에 먼저 여쭤볼게요. 뭐 다른 조사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야를 다 아울러서 압도적인 1위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39%나 40대 초반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의 한 자릿수 내지는 10대 초반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게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불법 계엄과 그다음에 내란이라는 이 초유의 상황을 닥쳐서 국민들이 이 정권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기에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것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또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영락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39%의 어떤 압도적인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범보수 쪽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14% 그리고 오세훈 유승민이 11%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저희 개혁신당에 왜 이준석은 퍼센트에 나오지도 않아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이제 강원도민일보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저 밑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서 좀 아쉬웠던 면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 퍼센트에서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강원도는 뭐 이제 범보수 쪽으로 한동훈 이어서 오세훈, 유승민 쪽이었는데 좀 그 개혁신당이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좀 마음이 아팠고요. 우리 저희 이준석 전 대표 2.8% 나왔었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거지
모 여론조사에 보게 되면 또 10% 3명을 했을 경우 10% 넘는 또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고무적으로 좀 보고 또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각 당의 예, 후보들을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지지하게 되는 예,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여주고 계신데요. 야권에서의 적합도 평가 1위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였습니다. 이 다음으로 많은 답변이 야권에서의 적합도 평가입니다. 이 다음으로 많은 답변이 없음이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영남 위원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국민들이 많이 이제 쉽게 말해서 질렀다 그래야 되나? 좋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왜 항상 후보들은 좀 덜 나쁜 사람을 후보로 세울까? 우리가 그 직전 대통령 선거 봐도 윤석열 대 이재명은 워낙 또 사법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는 또 그런데 너무 좋은 사람을 후보로 각 당에서 내세웠다고 하면은 행복한 고민을 할 텐데 우리는 항상 후보군들이 너무 뽑기 힘들 정도로 인물론에서 네. 좀 아쉬운 사람들이 이제 후보가 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가장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쪽에서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원하는 인물이 안 나온다. 왜냐하면 보수 보면은 했던 사람 또 나오고 했던 사람은 또 나오고 새로운 사람을 키우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인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네.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이 더 심하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고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제 국민들이 많이 질렸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권뿐만 아니라 이제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민들이 누굴 뽑아야 될까 했을 때 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좀 분석을 하셨고 여준석 위원장님 어떠신가요? 근데 이 조사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네. 진보층에서는 64.5%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입니다. 예. 그리고 없다는 의견은 4.7%. 이 얘기는 그 4.7%는 진보 후보로는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답변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보수층에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13.3%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12.7%. 네네. 그 오차범위 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없다가 30.5%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유력한 주자다 보니까 예.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이 투표 여론조사가 여기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중도층을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41.7%입니다. 전체 39%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조사도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층의 이렇게 투표 결과가 조사 결과가 각각 조금씩 다른 이유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진보 측의 적합도 평가를 했고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또 이게 연령별로 또 선호하는 인물이 굉장히 뚜렷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여준석 위원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예, 저도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네. 60대, 70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높고 예. 그다음에 30대 이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40, 50대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높은 이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보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다 보니 이 연령대별로 지지 후보가 나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젊은 층의 홍준표 시장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화끈하게 발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강한 발언 많이 하시니까 시원시원하다 이런 보수층 입장에서는 예.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예. 다만 이게 이제 그 40, 50대가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정보도 많이 보고 네네.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층인데 이 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제일 높게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 국민의힘이 극우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개혁 보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뜻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60, 70대에서는 아직 이
뉴스의 전파 속도가 좀 느리고 또는 약간의 쫓겨난 거에 대한 애틋함 이런 것이 좀 작동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영락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봄 여권에서 봄 보수 쪽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후보가 유승민 후보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퍼센트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유승민 전 대표가 조직적으로 많이 그 당 내에서 네. 기반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당내 기반이 네.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더 지금 보수는 극우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약간 좀 분포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우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나오겠지만은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대표를 그 많이 좀 배제를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또 정치적인 성향도 굉장히 뚜렷하신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는 후보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 당내에 좀 기반을 좀 바뀐 상황에서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하고 조금은 좀 더 대결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탄핵 인용이 되고 대선이 치러진다면 각 유력 후보들의 어떤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영락 위원장께서. 예, 이재명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예, 지금 계속 탄핵 계속 하시고 뭐 이제 보수 쪽에서는 국가 운영을 마비시킨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하는데 사실 사법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빨리 대선을 치르고 싶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그런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서 대선을 빨리 치르고 싶어하는 그런 게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다른 후보도 뭐 덧붙여 주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뭐 개인적으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당 내에서 지금 당 지지율도 조금 많이 낮고 그리고 아직까지 당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로 안고 있는 것 없지 않아 있고 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준석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8년 전에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31%에서 32%,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갈망이 지금 더 높아졌다는 뜻이고 1심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꺾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거다. 국민들의 정권 교체 의지가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잖아요. 재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잠깐 뉴스가 나왔지만 명태균 리스크가 있어서 그 수사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선 시기가 좀 빨라졌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박차고 나올까? 이거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대선에 가면 오히려 그것이 극우정당화돼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리스크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각 후보별로 어떤 리스크들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2025년 신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정치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여준성 지역위원장, 개혁신당 강릉 이영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